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네, 조민재입니다. 네, 마켓 시그널 이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간밤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이 국가안보회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경에 약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아직 정보는 나오지가 않았지만요. 주혜 앵커님, 이 이란이 여기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반격이 나서겠다. 이런 속보가 방금 또 새로 떴네요. 그렇습니다. 좀 잠잠해질만 한 이 중동 리스크가 다시금 또 불거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G7 정상회의를 떠나기까지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개입을 하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당히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유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금값도 비슷한 흐름으로 갔습니다. 어떤 소식들 있으실지 이제 민재 앵커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중동 긴장 고조, 또 이어서 이 소매 지표 등의 매크로 지표까지 부진했습니다. 이 밤사이 3대 지수 역시나 좀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중간에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FOMC 연준의 회의 앞두고 대기 심리까지 거세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어제와 같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엔 다소 부담 요인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다우 지수 현재 0.7% 하락한 42,200선까지 밀려나서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S&P 500 지수 더욱더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S&P 500의 경우에는 최근 20일 거래량을 회복을 하긴 했는데 나스닥은 거래량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0.9%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19,520선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요. 이 중간에 낙폭을 좀 확대한 그런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장 초반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지만 이 장 중반부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급작스럽게 좀 개최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우리 시각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3대 지수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 어제까지는 좀 없다가 갑작스럽게 좀 등장을 한 점이 3대 지수의 오늘 낙폭을 가른 변수였습니다. 자, 이어서 히트맨 만나보도록 하시죠. 그렇다면 밤 사이의 전반적인 업종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역시나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당연히 기술주들 위주로 이 M7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테슬라 낙폭이 좀 거셌습니다. 약 4% 가까이 하락 마감한 테슬라. 이 상원 법안을 통해서 이 테슬라 에너지라는 이런 저장 사업이 좀 위축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 세 공제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잠시 후에 이슈 세 가지 볼 건데요. 거기에서 추가적인 내용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애플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이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4% 이제 눌려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미국 법원이요. 애플이 요청했었던 앱 외부 결제 이 수수료 부과 금지 명령의 효력을 잠시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 앱 외부 결제 수수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앱 내 결제 수수료를 17%에서 약 27%가량 상당히 좀 많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막히게 된다면 당연히 수익 구조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 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0.46%, 그나마 이런 다른 테슬라나 애플 등에 비하면은 약간은 좀 견조한 낙폭 지켜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은 하나가 있긴 했었습니다. 이 바클레이스가 목표 주가를 AI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 $170에서 $20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위기가 고조가 되자마자 이 음전을 보였던 엔비디아 주가. 또 이어서 섹터별로 한번 보시자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무래도 상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품 수입 관세가 곧 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한 것까지 같이 제약바이오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이 재생에너지 굉장히 강한 이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퍼스트솔라가 약 18% 낙폭 보였고요. 선런이 40% 급락, 또 이어서 솔라에지까지 30%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 이런 상원의 예산안이 발표가 되자마자 약간 이런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이어서 방위업종과 에너지업종은 반대로 이 중동 이슈가 더욱더 격화가 되자마자 반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양자 컴퓨터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G7 정상회담에서 양자 기술 워킹 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을 이렇게 포함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1%에서 5%가량 하락이 나온 건 아무래도 오늘 이 장중 내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굉장히 컸다, 이런 걸 반증하는 그런 섹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외의 그런 지표들 어떻게 나왔을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역시나 눈에 띄는 건 WTI, 이 국제 유가 지표겠죠. 약 4% 이상 또 갑자기 뛰어 올랐습니다. 어느덧 배럴당 73달러 선을 넘어서게 된 WTI, 이 아무래도 중동 긴장이 고조가 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와 함께 이 빅스 지수까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빅스 같은 경우에는 20선을 더욱 넘어섰네요. 자, 무려 13%나 급등하는 모습, 13이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게 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4.38% 선까지 6.42p 후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달러 강세, 이 현재 달러 인덱스는 딱히 표시를 안 했지만요. 달러도 강달러 다시 한번 두드러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 DXY 달러 인덱스 98선 막 넘어섰고요. 자, 또 이내 바로 WTI 이어서 오늘 경제 지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지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로도 전망치 대비로도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이요. 소매 판매 헤드라인이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약했지만 이 GDP에 반영이 되는 컨트롤 그룹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고요. 이 현재 관세가 물가를 뭔가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흐름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런 소매, 특히나 이런 소비 심리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월 산업 생산도 함께 좀 3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부문은 소폭 좀 늘었습니다. 그 점이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좀 자동차와 항공기 생산이 소폭 늘었네요. 자, 하지만 그 폭이 상당히 좀 미미했고요. 또 유틸리티 부분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지표가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경제 지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소비와 생산 모두 기대치보다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여기에다가 기업 재고마저도 여기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업 재고마저도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경기 둔화 시그널이 포착이 됐었다. 이게 다시 한번 현재 국채금리까지 건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이슈 3가지가 바로 있었는데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미군이 좀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열어뒀는데요. 자, 소셜미디어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장 시작 전부터 좀 이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좀 심각하게 봤었던 발언들 3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 또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한마디로 상당히 현재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좀 미군 측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시사를 했고요. 또 이어서 2번째, 이 백악관 국가안보팀 회의가 소집이 되었다는 말, 오늘 굉장히 자주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부터 약 1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사실 어제부터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슈죠. 자, 미 상원 공화당이 감세 그리고 부채 한도에 대해서 이 수정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늘 이 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2차 전지, 테슬라, 전기차까지 한꺼번에 급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이 대규모 감세 그리고 부채 한도 패키지 초안이 공개가 된 건데요. 이 과연 재원을 그래서 어디에서 마련을 할 것이냐? 기존에 이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 가까이 1조 달러를 또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 재원 마련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법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메디케이드 지출을 하원안보다 더 크게 삭감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한마디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를 줄이겠다 이 말이겠죠. 자, 여기에 전기차 약 7,500달러 가량이죠. 여기에 대한 이런 세액공제도 180일 내로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여기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폐지를 하겠다.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장하락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글로벌 빅 이슈들 과연 현장 이어서 어떻게 아마 흘러갈지 그런 모든 이슈들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특징주들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요 기술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3%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스틴 공장이 일시적으로 이 가동 중단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제조 이 생산 물품에 대한 여파를 받고 있고요. 1년 새 세 번째 중단입니다. 이만큼 이제 생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공장이 다시금 문을 닫게 되면서 이 부분이 테슬라에는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39%의 약세입니다. 7월 분기 매출이 추정치 대비해가지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00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제시가 되면서 0.39%의 약세권 흐름을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0.23%의 하락입니다. 오픈 AI와 협업을 하는 가운데 이 관계가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0.23%에서 약세권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 발표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빌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AI 수요로 인해서 이에 힘입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분기 실적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9%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레나는 4%대 약세권입니다. 주택시장 위축에 대한 이 업황의 부진 속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균 주택 판매가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분석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유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 부분이 또 영향을 미쳤죠. 정유와 에너지가 동반해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약세권에서 흐름을 보였다면 이 중동 리스크 다시금 우려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2%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썬런 보겠습니다. 40%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이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 쪽에서의 안이 아무래도 이 폐지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이 청정 에너지 쪽으로는 세제 혜택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브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 릴리에서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약 13억 달러의 가치가 회사 가치가 평가가 됐고요. 80%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폭등한 이유가 이 제약 업체 가운데서도 일라이 릴리가 워낙에 이제 대표적인 대기업이기 때문에 인수가 됐을 경우에 앞으로 이 업황이나 또 이 기업의 그 주가에 있어서는 더욱더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81.50%에서 큰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GM 보겠습니다. 2%의 약세권이고요. 하이퍼카 신형 코르벳이 공개가 됐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트코 보겠습니다. 0.67%의 약세권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이 대규모 주유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마찬가지로는 주가에는 미반영됐습니다. 0.67%의 약세권 마감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B 투자견 종목들인데요. 메타와 또 나이키, 로쿠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왓츠앱과 관련된 소식을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왓츠앱 수익화로 인해서 연 $100 이상의 광고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750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나이키는 3%대의 약세권 흐름이었는데요. 긍정적인 수요로 인한 이 신호가 부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내부적인 기업의 혁신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61달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로쿠는 1%대의 약세권 흐름이었는데요. 아마존닷컴과의 이 제휴 효과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00달러를 상향되는 이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빅 이슈,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이 밤 사이에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시장의 발목을 붙잡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갈 거라고 주 초반만 하더라도 전망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좀 길어질 것 같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는 이제 지정학적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상공 통제 확보와 무조건 항복을 언급한 가운데 미 국방장관의 파병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군 개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중급유기 파견, 벙커버스터 사용 가능성 등이 언급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까지 확산되자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5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기 둔화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 자동차 판매가 3.5% 급감했고 산업 생산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지만 중동 전면전 가능성까지 감안할 경우 향후 전쟁 비용 부담으로 금리 반등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 속에 강세를 보였고 유로, 신흥국 통화는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리스크 속에서 이 투자 전략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와 방산업종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며 중기적으로는 금달러 방어주 중심의 자산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모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농산물, 비료 등 실물 자산 ETF를 통한 분산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이라크전 사례처럼 단기 반등 뒤 재정, 소비, 구조 불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겠습니다. 현금 비중 확대와 글로벌 ETF, 대체 자산 병행 등 중장기 보수적 포지셔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좀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불이 거세지고 있는 중동 쪽 소식에 이어서 매크로 지표도 부진했고요.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태양광 관련주들이 감세 법안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지난 뉴욕 증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었죠. 관련해서 이런 특징 업종, 섹터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네,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뉴욕 증시에서 보여줬는데요. 먼저 자동차 2차 전지 섹터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와 자동차 판매 둔화, 테슬라 에너지 사업 위축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이 섹터는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될 수 있어서 비중 축소 또는 관망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는 상원 감세한 기대에 매우 일부 종목이 반등했습니다. AMD, 인텔, 마이크론 등은 AI 수요와 세액 공제 수요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퀄컴과 브로드컴은 차익 매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반도체는 이제 중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감세 수혜주 중심의 선별적 매수가 유효해 보입니다. 메가테크는 실적과 규제 이슈가 혼재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앱 수수료 이슈, 그리고 MS는 오픈 AI와의 마찰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7월 실적 시즌 전까지는 개별 뉴스에 따라 등락이 엇갈릴 수 있어서 실적 상향 종목 위주로 접근함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중동 리스크 확대로 방위산업과 에너지 업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엑손모빌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들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유효하되 이 과열 구간에선 분할 익절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풍력주는 상원 예산안에 따른 세액 공제 폐지한 충격으로 급락했습니다. 당장은 저점 매수보다는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관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트럼프의 약가 인하 발언과 메디케이드 축소 우려로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낮은 내수 기반 종목이나 병원, 보험주 중심의 방어적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 비료, 농산물 관련주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섹터는 이 중장기 포트폴리오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좀 변수가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좀 미리 살펴봐야 할 그런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방산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좀 커지자마자 뉴욕 증시에서 반등하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약간 이렇게 동기화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오늘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뉴욕 증시가 이처럼 중동 리스크와 미국 소비 지표 부진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한국 증시도 변동성 확대 흐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상공 통제 무조건 항복을 언급하고 미 국방장관이 파병 가능성 시사한 점은 지정학적 불안을 키우며 에너지 방산 관련주는 강세, 성장주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2,998포인트까지 상승하며 3,000선을 돌파를 시도했지만 장중 73포인트나 출렁이는 고변동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3,000선에 대한 심리적 저항 그리고 RSI 기준 이 과매수권 진입 등이 이 차익 매물 출회를 자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주 수급이 지수 방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며 전일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 방산주의 단기 트레이딩 수요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 특성상 오후장으로 갈수록 뉴스 플로우에 따른 출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중동 변수와 미국 경제지표 불안이 혼재된 상황인 만큼 단기 트레이딩은 에너지, 방산, 금 관련 ETF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고요. 중기적으로는 실적 안정성과 수급 누적이 확인된 종목 중심으로 선별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기관 수급이 유입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악재 없이 일시 조정을 받은 실적 성장주에 주목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2차전지, 정책 민감 업종은 당분간은 관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수보다 실적 수급 중심의 업적 가리기 전략이 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고가가요 2,998.6까지 갔더라고요. 이제 3,000선까지 뭐 1.6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종가는 뭐 2,95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적인 측면 절대 무시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